반갑습니다. 그림론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44번째 시간으로 모노츠쿠리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노츠쿠리2 구매관리에 있어서의 통합능력, 장기안전거래 소수자 간의 능력 구축 경쟁 일괄 위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일본 자동차 스플라이어의 시스템이다. 자동차 메이커가 부품의 평가 능력을 가지지 않고 부품 메이커에게 일괄 위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뜨는 기기가 되어버린다. 통합형 제품에 관한 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자동차 메이커가 부품의 평가 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탁할 경우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메이커의 지식이 서로 오버랩됨으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것이 토요타의 구매 방식이다. 토요타는 구매 조직 능력에 있어서도 발주자가 다면적인 평가 능력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토요타의 진화 능력, 토요타가 강한 것은 토요타 생산 방식과 함께 그들이 타사에 앞서 구축한 진화 능력에 기인한다. 이것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한결같이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을 관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조직 능력을 진화시켜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는 조직 학습 능력이다. 이러한 진화 능력은 토요타가 21세기 개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부품 메이커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강점 원천이다. 이를 성인도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성인도 방식은 60년대 후반 우연하게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자동차 메이커 내에서는 설계를 외주하면 회사의 기술이 동동화된다. 설계까지 위탁하면 부품 메이커의 발목이 잡혀 단가가 올라간다 등의 반대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어쨌든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은 부품 설계를 외주화하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품 메이커에 대한 세부적인 구매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토요타는 닛산 등 타사에 비해 앞서갔다. 토요타는 성인도에 관한 상세한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 품질 보증 책임을 부품 메이커가 지게 하고 부품 메이커에 대담한 설계 재량권을 주었다. 부품 메이커는 재량껏 좋은 제품을 설계하고 이것은 부품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었다. 토요타는 비슷한 환경 조건에서 이러한 방식이 가진 경쟁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품의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 결부시킨 제도 및 구조를 정비한 것이다. 이 차이가 바로 진화 능력의 차이다. 일본 제조업의 약점은 무엇인가? 일본 제조업은 21세기 마땅히 목표로 삼아야 할 길은 현장의 제품 생산 모노츠쿠리 능력의 강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그동안 약하기만 했던 본사의 전략 구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공장과 강한 본사를 양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제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제조업도 기업의 수익률은 높지 않아 강한 공장, 약한 본사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닛산은 그동안 강한 공장, 약한 본사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닛산은 최근 카를로스 고은 사장의 강력한 닛산 회생 계획이 성공하여 강한 공장, 강한 본사로 부활하고 있다. 닛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본사, 약한 현장의 경영이 강했던 르노와 손조가 서로 다른 능력을 배우고 이용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닛산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언론은 재무제표상의 수익만을 보고 현장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좋지 않는 기업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실제 닛산은 세계 메이커 속에서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 비판을 받은 것은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에 있어서 현장의 조직 능력이나 경쟁력, 회사 수익력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력, 경쟁력으로 인식되었고 수익이 오르면 경쟁력도 좋고 수익이 떨어지면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일방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제조기업의 실력과 경쟁력은 제품 생산, 모노츠쿠리의 조직 능력, 이면 경쟁력, 표면 경쟁력, 수익력이라는 네 가지 계층으로 빈틈없이 측정되어야 한다. 경쟁력의 이러한 다층 구조 가운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생산 현장의 조직 능력이다.
이것이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회사 특유의 힘이며 타사에 대한 우위나 수익력의 차이를 만드는 힘이다. 토요타가 제품 생산 현장의 조직 능력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려온 회사다. 1990년대 후반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경제 몰락의 상징처럼 이야기되곤 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상에서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는 생산성 분야에서 구미 메이커에 뒤처진 적이 없다. 그러나 수익을 놓고 봤을 때 미국 메이커가 일본을 압도했다. 문제는 이런 일본 자동차 회사가 이면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것이 표면 경쟁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일본 제조기업은 현장의 오퍼레이션 능력은 강하지만 전사적인 전략 구상력이 약했던 것이다. 일본 기업 중에 본사 전략 경영이 제대로 된 곳이 의외로 적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일례로 일본 대기업 전기 전자 메이커의 전략 부분 담당자들도 자사 사업군의 전체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최근에야 일본 전자 메이커 기업들은 조직체 내에서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어느 큰 자동차 회사에서는 요컨대 기획부의 경영 계획에는 3년 후 어느 정도 상품을 팔아 어느 정도 벌면 된다는 것이 명쾌하게 쓰여 있었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디를 공격하고 지킬 것인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하는 소위 전략 이론적인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이 회사의 경영 전략 담당자는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전략이 제대로 조직에 스며들지 않았다. 기획부에서 만드는 중장기 계획도 격리의 연장에 불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제조업은 결국 제품 생산 조직 능력에 걸맞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기획력, 구상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닛산의 카를로스라는 걸출한 경영자가 닛산을 지휘하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강한 현장에 강한 본사 기능이 합쳐져 이익을 올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현장은 한결같이 체력을 단련해왔지만 본사의 전략 구상은 형편없는 회사가 많았다. 이전의 일본 기업은 현장의 생산 능력이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본사가 그다지 지혜를 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사 전략 측면에서 머리를 사용하고 제품 생산 능력을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을 비교하면 한국은 대기업의 자금 집중력과 본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집중력이 서로 상승 효과를 발휘하여 이른바 자본 집약적인 모듈 제품에서 아주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다. 삼성은 DRAM 반도체나 PC 모니터용 범용 액정 등 몇 개의 제품에서 세계의 톱을 차지하고 있다. CEO의 신속한 전략 판단에 의해 타사의 기선을 제압하고 설비 투자를 타이밍 좋게 행동으로 옮겨 최신의 설비를 한데 모으고 압도적인 규모와 스피드로 다음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짜버리면 승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한국의 강점이 자원 집약형 제품 모듈이라고 한다면 향후 자원 축적을 진행해 오는 중국의 대기업과 장점이 겹치게 되고 그들과의 경쟁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국의 산업과 기업 전략 구상의 미래가 달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